우선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조금 질문이 있었던 543 와드에 대해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물론 이제 노하우에 따라서 그거는 운영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계획했을 때 어떤 식으로 왜 이런 식으로 계획했는지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간단하게 제가 여기 슬로우, 미디움, 패스트는 썼는데 매번 이렇게 속도대로만 가지는 않아요. 사실 보셨다시피 우리 한 몇 개월 이제 됐으니까 이거. 자, 일단 컨셉이 뭐냐면 50조 때는 기본 동작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웬만하면 설명하실 거예요. 이 같은 경우는 데드리프트하고 런지스 그리고 코사브 런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동작들은 웬만하면 천천히 많은 횟수대로 가게 되죠. 그 뒤에는 점점점 또 이제 복잡해질 거예요. 복잡성으로 간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런 와드는 여기 뒤에 나오는 브릭스하고 푸스토에 약간 섞인 느낌일 거예요. 점점 레벨 올라가면서도 이제 난이도 아니면 강도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에 50조 운동 거에 대해 설명 접근도 집중해 주시면 돼요. 그럼 데드리프트 했으면은 데드 스윙 베이스가 되겠죠. 그럼 스윙 베이스가 되겠죠. 하나씩 가볍게 저기다가 설명해 주시고 뭐가 달라져요? 이게 똑같은 템포 하지는 않겠죠. 데드리프트하고 데드 스윙이면은 그럼 조금 더 빠르게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이제 속도가 아니고 조금 복잡성이 올라갈 수 있어요. 조금 더 복잡한 동작이 될 수 있죠. 그럼 마지막은 30초 때는 웬만하면 스윙, 여기는 트위스트 런지 그리고 트래블링 헤일로면은 복잡한 동작이 되니까 50초 1분 알 수 거의 없는 동작이 되겠죠. 좀 더 빠르게, 조금 더 복잡하게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동작들은 50초 때에 이 세 가지 동작이 우리가 설명할 때 나오는 세 가지 동작은 베이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우사장 와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동작, 컴플렉스 동작에서 설명할 시간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통 저희가 해결하는 방법은 저희가 와드를 설명을 할 때 오투도 그렇지만 보통의 컨셉을 가진 와드들을 이제 연습 시간에 할 때 첫 번째 동작에만 기준을 두지 않고 연습을 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KB 데드리프트 그리고 프런트 런지, 후상 런지가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KB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설명할 게 많지 않죠. 그리고 초보자들이 많지 않은 이상 더더욱이나 설명할 필요가 없는 동작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앞선 180초에 오늘은 저희가 기본적인 단관절부터 시작해서 컴플렉스 동작으로 쭉 이어가 볼 건데 시간의 흐름은 짧아지지만 동작의 구성은 조금 어려워지니까 뒤로 갈수록 집중해서 좀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연습 시간에는 오늘 마지막 동작에 나올 헤일로 동작 동작이 헤일로라는 동작이 추가되는데 헤일로 동작을 한번 같이 연습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정도만 들어가도 예를 들면 우리가 포상 런지를 진행하다가 쉬는 시간 20초에 자 포상 런지 진행하면서 움직이면서 헤일로 추가할게요 정도는 수업 시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사장님이 말씀하신 방향처럼 조금 더 이제 운동의 이 패턴 자체를 변경해서 모두가 수업하기 좋게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 50, 40, 30, 그러니까 543 와드를 적용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시간에 대한 좀 지루함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동작을 할 때 조금 올라가면 50초 길게 하고 컴플렉스 동작은 집중해서 30초만 딱 짧게 끝내자 하는 게 저희 원래 목적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컴플렉스 동작을 50초 동안 진행을 하면 운동의 강도는 많이 올라가겠지만 그만큼 초보자들을 다루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3번 포삭 런지, 그러니까 트래블링 헤일로 포삭 런지를 50초 동안 진행한다? 그것도 저는 그렇게 좋은 와드가 되니까 사실 좀 물음표가 뜨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차차 또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나가도록 하고 이제 필요한 첫 줄자 한번 볼게요. 하프힐링 윈드밀이고 그 다음에 하프힐링 펄스 윈드밀, 윈드밀 이런 동작들이 있는데 자, 윈드밀을 진행할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윈드밀을 진행할 때 많은 흑신들이 윈드밀이라는 자세는 아시지만 초보자분들이 윈드밀 자세가 왜 어려운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잘생긴 세보시님이 이제 수업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것들 몇 가지 설명을 하고 2주차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아시겠지만 월마트에 기본 패턴들이 나오잖아요. 여기부터 일단 연습 바로 되고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날에 윈밀 있으면 웬만하면 윈밀 나오겠죠. 또 힌지 패턴 나오고 로테이션도 나오고 이때부터 저는 많이 써요. 그래서 만약에 뭐 체험자가 없다 그럼 윈밀 사실 걱정되죠. 저도 오늘 처음 오셨는데 윈밀이라는 동작이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설명할까 여기부터 제가 많이 신경 써요. 그래서 처음에 뭐 힌지 잘 나오는 건지 이분이 힌지 했을 때 흉추 회전이 잘 되는 건지 이 두 개만 잘 보면은 아 오늘 윈밀 잘 될 것 같다 잘 안 된다 이런 거 바로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윈밀 나올 때는 여러 방식이 나오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프니링 나와요. 사실 아프니링은 많이 보셨겠지만 윈밀보다 좀 어려워요. 어려운 게 일단 가동성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또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게 조절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잘하신 분들은 오히려 좀 플러스가 되겠죠. 이제 잘하시고 윈밀 잘하신 분들은 조금 더 어려운 아프니링 윈밀까지 하실 수 있게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가볍게 그래서 저 정말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몰만부터 보고 움직임은 좀 안 될 것 같다 그럼 뭐 1, 2kg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모빌리티 많이 거의 가동성 운동 가까운 운동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 아프니링은 그 포지션 자체가 조금 어렵죠. 허리 많이 쓰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있겠지만 이 손 자체가 바닥에 드는 거 너무 어려울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아령 가져와서 만약에 이 사람이 좀 어렵다 이제 판단이 되면은 손이 끝까지 바닥에 닿지 않게 만들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프니링으로 했을 때 이런 방향으로 내려가자 이때만 힘드실 거예요. 특히 올라올 때는 무너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럼 많이 내려가지 못하게 뭐 아령 하나 떼고 이래서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kettlebell 조금 더 변하겠죠. 조금 더 높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아령으로 할게요. 똑같은 식으로 천천히 내려갔다가 이 정도만 내려가면은 다들 웬만하면 가능하실 거예요. 다시 천천히 올라서 해주시면 돼요. 간단한 거지만 이 어려운 동작은 이렇게 쉽게 바로 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령 아니어도 돼요. 다시 한번 뭐 블럭이면은 요가 블럭 되게 좋고 뭐 kettlebell 조금 더 높아서 오히려 조금만 되신 분들도 이렇게 살짝 내려갔다가 바로 될 수 있어요. 이제 다른 바리에이션도 브레스 윙면은 다른 거는 없어요. 좀 프레스하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이제 그 회원도 조금씩 좋아졌다가 다음에 왔을 때 이제는 kettlebell 필요 없다. 아령 정도만 하면 돼요. 나중에 손까지 가능해요. 사실 우리 프로그램에 엘보까지 나와요. 엘보 포지션에 나오는데 쉽지는 않죠. 그 정도는 나중에는 해도 되고 이 와드에 제일 어렵다는 거는 제가 판단했던 거는 바로 아프니링인데 혹시 아프니링 외에 윈밀 아니면 프레스 윈밀 관련 질문 있으실까요 다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프니링도 질문해 주셔도 돼요. 저는 일단 이거는 무릎에 아픈 거는 제일 걱정이죠. 이거 할 때. 네, 발가락 세울 때 안 세울 때는 웬만하면 발가락 세우면 이제 안정성이 조금 더 잡을 수 있긴 한데 무릎 아프신 분 되게 많아요. 이때 바로 부딪혀서 저는 그때는 매트 쓰거나 뭐 베드 쓰거나 그런 건데 물론 그거는 맞춰서 하셔도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때 발가락 세우는 거이긴 한데 다시 한번 무릎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플 수 있으니까 매트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AD 매트 같은 거 아주 좋아요. 우리가 자주 나와요. 되게 좋은 질문이셨는데 뭐 아프니링 프레스나 아프니링 헤이로나 이런 동작이 많이 나오니까 발을 다시 한번 세우는 이유는 그거예요. 힘 주고 어느 정도 또 안정성 잡을 수 있게 세우지만 너무 아프다 뭐 무릎뼈에 너무 막 부딪힌다 너무 아프다 하면은 겨서는 해도 되는데 보셔도 돼요. 다시 한번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매트 쓰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이 날은 항상 내전근에 대한 와드인데 이 동작이 뭐 잘 됐다 뭐 할 줄 안다 보다 이 내전근에 대한
잘 되고 있는지 제가 항상 궁금해요. 조금 어려운 동작이에요. 사실 많이 어려운 동작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물론 우리가 크로스로 팔꿈치하고 무릎 다치 할 때는 조금 고어 위주로 하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계획했을 때 다시 한번 내전근 운동이잖아요. 이 내전근 다시 다른 식으로 이제는 격자로 이제 크로스로 오른쪽 내전근하고 왼쪽 옆구리를 연결하는 동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발꿈치는 세게 누르고 여기 많이 보는 실수는 회원님들이 정말 발꿈치 이렇게 펴만 누르고 하시고 제대로 그래서 팔은 최대한 어깨 밑에 그리고 발에 사이드로 눌러주셔야 돼요. 세게 누르면은 복빈에겐 플랭크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하죠? 요즘에 박스 올리고 하는 거. 그럼 내전근, 짧은 내전근, 힙 내전근까지 잘 활성화할 수 있고 잘 쓸 수 있어요. 세게 누르고 옆구리까지 반대쪽으로 왼쪽. 이거부터 운동이 돼야 돼요. 이거 자체가 많은 운동이 되실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그럼 스케일링 어떻게 하냐? 이거 문제예요. 이거는 안 돼요. 보수볼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플랭크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그럼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버티는 것도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날은 버티는 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횟수 들어가잖아요. 보수볼이든 우리가 맨몸으로 하든 왔다 갔다 해서 천천히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골반 내리고 누르면서 이제 발꿈치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발로 누르면서 천천히 아치수로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좀 어렵다 싶으시면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항상 결국은 오셨던 회원님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게 나는 이 동작이 너무 어려운데 못할 것 같다. 그럼 보스 빼도 돼요. 맨몸으로 해도 돼요. 이 크로스로 다치하는 거 빼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티는 것보다 조금씩 움직이면서 단 꾸준히 마셔야 돼요. 오늘 내전근이 포인트예요. 근데 이거 왜 단순히 플랭크 하냐? 그러실 수 있으니까 여기 눌러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조금 또 이제 되면은 벅스 올려서 다시 한번 고펜헤겐 플랭크나 그런 버리에이션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직 이제 수업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 하신 코치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사실 저희는 그룹 트레이닝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수업의 노하우는 그러니까 회원들의 이해도랑 굉장히 연관이 커요. 그러니까 수업의 그 분위기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터키시 겟업이라는 운동 또는 터키시 시덥이라는 뭐 이런 동작들을 우리가 뜬금없이 갑자기 이제 오늘 자, 터키시 겟업이라는 좋은 운동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 회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움직임이 뭔가 이해할 수가 없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다고 운동이 되는 줄도 잘 모르겠고 이런 혼돈 속에 빠져버려요. 근데 그게 우리가 기존에 뭐 다니시던 회원 나랑 이렇게 이 컨택이 나랑 라포가 잘 형성되어 있는 회원한테는 상관없지만 처음 오시거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자 이제 막 조금 번태롭다 그런 회원들한테는 직접 턴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리텐션이나 또는 신규 등록률에 이 와드가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기 전에는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 약간은 필요해요. 조금 거짓말을 못하더라도. 자, 오늘 터키시 겟업이라는 운동 해볼 건데요. 여기에서 터키시라는 단어 중요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터키시 겟업의 중요한 거는 우리가 팔을 위로 높이 든다는 거. 이 팔을 높이 든 상태로 고정한 상태로 몸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어디요? 어깨나 등이나 이런 뭐 라운드 숄더나 이런 문제들의 해결적으로 이 운동을 우리가 내세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회원들한테는 더욱 더 이 몰입을 하게 되고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센터 가면 그런 좋은 운동도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갑자기 이제 좀 수업에 대한 노하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운동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하는데 어려워하지 마시고 사실 조금 대충 해도 괜찮아요. 대신에 회원들한테 이 운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 와드를 여러분한테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 한 스푼만 들어있어도 수업이 훨씬 더 원활하게 집중도 있게 흘러가고 회원들의 만족도도 클 거라는 거 그거 제가 먼저 이야기 드리면서 나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우리 원래는 터키시 겟업은 캐틀벨 운동 하는 거 다 아시죠? 근데 난이도만 많이 올라가요 캐틀벨로. 그래서 저희가 일단 덤벨부터 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아까 세한 코치님 하셨던 게, 우리 회원님이 많이 해봤다, 좀 뭐 쉽다, 이제 동작들은. 윈밀 마찬가지예요. 윈밀 이제 아령으로 나왔을 때, 개떨벨로 해보실래요? 그럼 달라져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터키시계다, 이제는 아령은 좀 뭔가 쉬운 것 같다, 동작이 잘 나온다, 그럼 개떨벨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로만 새로운 운동 느끼실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자, 터키시 겟업은 누워있을 때 이 어깨, 누워있을 때든 앉아있을 때든 이 팔을 들고 있는 이 어깨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들었을 때 얘가 이렇게 기울거나 머리 위로 기울지 않도록 정확하게 어깨와 팔꿈치 그리고 손목의 라인을 지켜주셔야 되고요. 자, 시작하는 동작을 보면은 무릎이 한쪽 이렇게 접혀져 있고 다리가 한쪽으로 펴져 있는데 올라가는 순간에 첫 번째 동작이 아마 저희 어깨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건데 이거를 내가 몸의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면 못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회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롤링이라고 설명을 해요. 어깨를 쓱 말면서 우리 복근 운동하듯이 복근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우리가 벌떡 이렇게 일어나려면 힘도 없지만 어렵잖아요. 그 복근에 크게 많이 그 데미지도 안 가고 그래서 롤링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단하게 발바닥 고정시킨 상태에서 무릎이 안쪽으로 굽지 않고 이 어깨가 대각선 방향으로 롤링되는 거예요. 손을 그대로 고정, 팔 그대로 고정. 내려갈 때 마찬가지. 쓱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내가 억지로 들어 올리려고 하면 어깨가 무거워지고 에너지도 빠져요. 그래서 자 다시 한 번 더 어깨를 대각선 방향으로 올리려는데 이 손바닥 강하게 발바닥 강하게 지나 눌러주고 코 힘으로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둘. 자 손바닥을 펼 건데 똑같아. 팔꿈치를 펴는 그 순간에도 계속 위로. 어깨는 흔들림 없이 위쪽. 반대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주의해야 되죠. 여기가 올라왔어요. 이때 주의해야 되죠. 어깨가 이렇게 빠지면 이걸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몸통 전체에 들어가 있어요. 이 상태. 사실 여기까지 이걸 유지하는 것만 해도 회원님들 힘들어해요. 자, 자세가 정확하나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고 팔이 이렇게 되고 하면 이 운동이 크게 의미도 없고 힘들고 어깨 아프고 막 이런 불편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포인트들 잘 살펴주시면 좋아요. 자, 어깨가 흔들리지 않는 거, 어깨 빠지지 않게 집어 넣어주고 시선. 나중에 이렇게 힙 브릿지까지 나오죠. 네. 브릿지까지 나오고 똑같아요. 브릿지로 올라갔을 때는 이제 시선이 어디로 올라가요? 여기서부터 시선의 주체가 바뀌어요. 손끝으로 갑니다. 그 다음 동작 마찬가지. 아직 안 나오겠지만 계속 시선이 손끝으로 이동하는 거. 자, 요 정도 디테일만 챙겨주시면 돼요. 첫 번째, 일어날 때는 우리가 롤링하는 거 대신 사지가 바닥에 정확하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코어를 잘 쓰려면. 일어나주고 팔꿈치 당기고 펴는 순간에도 항상 이 팔을 고정. 그리고 어깨 밀리지 않게 당겨주고 여기 광배와 연결해서 이 어깨가 소켓 안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야겠죠. 가슴 펴주고 고정해주고 단단히 옆구리 고정해주고 내려올 때 마찬가지 역방향으로 내려오는 순간에도 그 모든 것들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하도록 유도해주시면 막 이렇게 달래가면서 어르고 달래가면서 하지 않아도 회원님들 충분히 이 운동의 필요성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로딩 스쿼트예요. 로딩 스쿼트는 우리가 맨몸으로 바리에이션이 되게 많이 해요. 이 같은 경우는 푸시업으로 하지만 프론킥, 프론킥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애니멀 프로 해보셨던 분들은 좀 익숙한 동작이긴 한데 아니면 세한 코치님, 홍영 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해요. 그럼 일단 로딩 스쿼트 자체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렵지는 않지만 하나만 봐주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엉덩이 높이 그리고 무릎. 자, 한번 볼게요. 잘 보이시겠죠? 자, 항상 세팅하실 때 플랭크부터 시작해요. 플랭크에서 발은 뒤에 스쿼트. 이거 스쿼트예요. 그냥 스쿼트는 우리가 세로 할 때, 가로 할 때 똑같이 스쿼트 하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 이제 회원님이나 이제 코치님 잘 모르시면은 첫 번째 실수가 나요. 내가 앉아야 되는데 스쿼트인데 다운독으로 올라가고 마지막에 앉고 허리 많이 꺾이게 돼요. 허리도 조금 불편할 수 있죠. 우리는 여기 위에 뭔가 지붕이 있다 생각하고 그 밑에 지나가야 돼요. 1차로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릎은 벌리시면 돼요. 그럼 알아서 엉덩이 어디 가요? 앉아요. 고개도 숙이면서. 그럼 몸은
완전 둥글게 만들고 이 높이는 변형 없어야 돼요. 변형 없고 다시 이제 밀고 스쿼트처럼 시선은 다시 앞으로 가져가고 엉덩이 배 완전 단단히 잡고 플랭크 다시 살펴야 돼요. 다시 숙였다 폈다. 이 엉덩이 높이는 위아래 움직이지 않게. 그럼 여기다가 여기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스쿼트 플랭크 푸시업. 근데 우리 많이 하는 것도 뭐였죠? 프론트 스텝 바리에이션들. 프론트 스텝, 킥 이런 바리에이션들 있죠. 다른 건 없어요. 높이 유지하고 무릎 벌리면서 몸을 말렸다 폈다. 두 번째 실수는 손이에요. 뒤에 왠지 못 앉을 것 같아서 손은 뒤로 보내고 다시 여기 왔을 때 좀 이상해요. 그럼 손이 움직여요. 그래서 처음에 플랭크 항상 잘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로딩 스쿼트도 제가 설명을 할 때 좀 코치님들이 당황하시는 부분, 사람들이 당황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스쿼트도 내 몸의 가동성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내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듯이 로딩 스쿼트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플랭크에서 나는 엉덩이 높이를 안 높이고 뒤로 가고 싶은데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몸 움직임이 아직까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근데 그런 분들한테 약간의 팁을 주면은 내 손과 발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로딩 스쿼트는 어려워요. 그래서 플랭크를 했을 때 우리 운동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손의 위치를 보면 어깨보다 앞쪽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상태로 있으면 체중의 분배도 그렇고 로딩 스쿼트 하기가 자체가 어려워져요. 손이 몸에서 멀면 몸의 중심이 많이 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로 엉덩이가 안 내려가져요. 그래서 로딩 스쿼트 잘 안 된다, 이분은 어려워하신다 하시면은 이 손과 발끝의 거리를 조금 줄여주시면 돼요. 어깨 아래로 손을 주거나 완전히 어깨 아래로 손이 가거나 어깨 아래보다 살짝 조금 더 안쪽도 괜찮아요. 이렇게 몸통이 안정된 이 삼각형, 손과 발과 배꼽의 위치, 이게 안정적인 상태가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로딩 스쿼트 진행이 가능해요. 근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코어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허리로 부담도 커지고 안 돼요. 근데 초보자분들이 손을 항상 더 멀리 짚어요. 보면은 제가 플랭크 지도할 때도 보면 그렇죠. 운동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손목에 부담 가는 걸 힘들어해서 손을 어깨보다 앞쪽으로 많이 꺾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로딩 스쿼트 만들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 손의 위치를 한번 보시고 체크해 주시면 로딩 스쿼트 자세 만들기도 조금 더 수월해져요. 오케이. 자, 빨리 넘어갈게요. 저희 여기에서 2주차에 더 있는 질문 없으시죠? 교시했던 거는 숄더 트럼이에요. 저번 시즌에 처음에 나왔던 운동인데 이 운동이죠. 우리가 이날 같은 경우는 오른손 한번 하고 왼손 한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동작은 체스트 오픈이에요. 처음에 제가 했을 때 옛날에 이것도 좀 봤을 때 이거 뭔가 싶었죠, 저도. 근데 해봤으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프로그램 해놨는데 너무 가볍게 하시면 보는 것처럼 이제 뭐 체험자나 정하신 분은 이해하겠지만 코치님이나 이제 잘하신 분들은 너무 가볍게 하시면은 느낌 정말 안 올 수 있죠. 그거는 이해가요. 그래서 이 포지션에서 뒤에 날개뼈 모아지는 거는 잘 느껴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그냥 kettlebell 던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뒤에 날개뼈 잘 모아지고 다시 벌려요. 다시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 이것 자체가 뒤쪽 어깨, 날개뼈 뒤에 모아지는 거에 운동이 되게 좋은 운동이고, 그리고 하나씩 이제는 프로그레션으로 이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견갑골의 움직임이 거의 다 되죠. 뒤에 후임, 거상, 하강 다 하나씩 다 할 수 있어요. 되게 어깨에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죠. 물론 운동이 좋다 나쁘다 없어요. 이 세상에 뭐 누구에게 아주 좋을 수 있고 누구에게 아주 나쁠 수 있는데 이 어깨의 움직임이 많이 할 수는 있죠. 그래서 프레스도 우리가 일반 숄더 프레스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옆으로 완전 밀리터리 프레스처럼 하고 다 같이 섞어서 돌리면서 하는 거죠. 그럼 체스트 오픈을 하고 밀리터리 프레스 하고 앞으로 다시 당기고 원래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요. 올리고 벌리고 천천히 내렸다가 앞으로 가요. 한번 오른손으로 하고 왼손으로 한번 하고 팻버닝의 똑같은 동작은 두 kettlebell로 나오는데 코치님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이게 어깨 다시 한번
제가 일반 숄더 프레스 좋죠. 물론 그냥 숄더 프레스만 해도 되는데 조금 다양하게 좋은 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견갑골 움직임. 여기 조금 또 숄더 프레스는 써요. 물론 쓰죠. 근데 이 후인 뒤에 갔을 때 옆으로 이제는 회전 시킬 때 또 다시 앞으로 갔을 때 이 모든 움직임이 쓸 수 있는 좋은 좀 특별한 숄더 프레스 버리에이션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스쿼트 스윙도 조금 어렵고 저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스쿼트 스윙 많이 힘들어요. 근데 스윙의 스쿼트 스윙은 회원님 많이 헷갈리지 않으세요? 사실 저는 엄청 하다가 뭐지? 뭐 하고 있지? 그래서 그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웜업부터 되게 많이 설명드리는 건데 웜업 보시면은 팀장님 진짜 미안한데 여기 잘 안 올라가요. 보여주실래요? 웜업 한번 보여주실래요? Sorry. 네, 여기 강수원 있죠? 강수원 한번 보여주세요. 팀장님 나오잖아요, 그 영상에. 강수원. 오케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강수원은 그냥 힌지 스쿼트 힌지죠? 이런 식으로 힌지에다가 스쿼트, 다시 힌지에다가 올라와요. 근데 이거 바로 kettlebell 보시면 뭐가 되죠? 스윙 앤 스쿼트 스윙 비슷하게 되잖아요. 그날은 두 가지 큰 패턴이잖아요. 둘 다 사실 힌지죠. 스쿼트 할 때도 그렇게 되죠. 스윙 잘하시는 분은 그냥 연습해요. 이거 몇 번 해보시면 잘 되세요. 근데 오늘 내가 체형이 왔다. 솔직히 오늘 체형이 왔는데 스윙 자체가 어려우시잖아요, 다들. 제가 스쿼트 스윙까지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거의 안 시켜요. 가볍게 완전 가볍게 시키거나 조금 스윙에서 조금 더 집중해요. 그럼 따로 프로그레션 드리거나 그냥 데드리프트 한번 해보실게요, 천천히 해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본인이 특별히 뭐 허리 아프지 않고 뭐 한 번에 꼭 해보고 싶다 하면은 좀 가볍게 하긴 해요. 그럼 들려도 팔 많이 쓰고 조금 뭐 허리 써도 문제가 없으면은 문제가 없게 하는 건데 일단 스쿼트 스윙 하실 때는 많이 안 차요, 사람들이.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일반 스윙하고 많이 안 차요. 이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스쿼트 스윙 할 때는 많이 따라가게 돼요, kettlebell은. 그러니까 우리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kettlebell 많이 따라가서 균형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물론 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던 케이스들이 처음에 해보시고 잘 안 되셨던 분들인데 앞 스쿼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롤만 말씀드렸을 때 여기부터 힌지 캉스쿼트 했을 때 여기 잡아주시면 돼요. 많이 롤만부터. 오늘 이거 할 건데 스윙 한번 하고 우리가 뒤로 갔죠. 여기 스윙할 때 이 정도 안 칠게요. 그래서 그때 실제 제가 손으로 kettlebell 들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희 회원님에게. 그래서 한 번씩 하고 롤만부터 스윙하고 있다 한번 연기해보고, 실제 스쿼트 스윙 할 때는 어느 정도 무릎이 너무 앞으로 가지 않게 그 스쿼트 높이는 잘 유지할 수 있게는 롤업부터 한번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실 때는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백스윙부터 뭐 하고 있죠는 다시 한번 이거 좀 연습이에요. 그래서 연습 잘하다가 호 다시 힌지로 잘 가고 스쿼트 힌지 스쿼트 힌지로 잘 갈 수 있게. 근데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거 아까 같이 얘기했을 때 밑에 한 번 스윙하고 한 번 스쿼트 스윙, 한 번 스윙하고 한 번 스쿼트 스윙. 이거 제일 어려운 건데 특별히 테크닉이 아니고 많이 헷갈려요, 여기. 그래서 연습이 좀 필요하죠. 이때는 우리가 한 번 하고 두 라운드씩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봐요. 클래스가 지금 너무 헷갈리고 있어요. 그럼 그날은 스쿼트 스윙 2번 시켜요. 스쿼트 스윙 한 번, 스쿼트 스윙 한 번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 라운드는 나도 꼭 해보고 싶다 잘 되신 분에게만 시키거나 아니면 스쿼트 스윙만 해요. 스윙 앤 스쿼트 스윙 빼요. 만약에 그날은 밑에 보시면은 탭블링에 나오잖아요. 나는 좀 오래 다녔다 이제 잘 된다, 그 사람에게만 시켜요. 스쿼트 스윙에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포인트는 스윙은 다리를 펴는 거고요. 스쿼트 스윙은 다리를 구부린 상태로 벨만 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해요. 물론 우왕좌왕 하겠지만 이거 자체가 사실 뭔가 그리고 그 동작 자체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느낌보다는 말 그대로 그냥 몸의 컴플렉스 동작이, 우리는 편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틀린
있어요. 스윙을 2번 할 수도 있고 스쿼트 2번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내가 내 몸에다가 뇌에다가 인지시키는 거예요. 아, 스쿼트 스윙은 앉는 거고 스윙은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또 전달해 주시면 그 나름 재밌어요. 우리는 어떻게 회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느냐 되게 중요한 거지. 뭐 선수들처럼 우리가 스쿼트 스윙을 또 심판들이 개수 세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코치님들도 마찬가지 실수할 수 있어요. 저희 그 스쿼트 스윙에서 사이드 스텝 하는 거였죠. 그것도 했죠. 저도 그거 할 때 갑자기 막 어머머 해가지고 회원들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각 가지지 마시고 완벽하게 설명해야 된다, 완벽하게 보여주는 감각 가지지 마시고요. 실내 4주차는 그렇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코치님들이 설명하시기에는 또는 회원님들이 진행을 하시면서 어려운 거는 따로 안 보여서 지금은 없고요. 혹시 4주차에 이거 시트 한번 보시고 질문할 게 있다 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브리핑한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던가 또는 저희가 브리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게 있으실까요? 덤벨 버피를 데빌 프레스랑 같은 중량으로 수업을 하시려면 끊어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덤벨, 그러니까 맨몸으로 하는 버피처럼 저도 언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수업을 할 때 보통 맨몸으로 하는 버피가 저희가 이렇게 해서 바로 올라가는 거고 덤벨을 사용하면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일어날 때죠, 사실. 여기서 버피 내려가서 하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실까요? 맞죠. 네. 스트레치를 알려드리면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맨몸으로 하기보다는 제가 기억이 나요. 둘!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 제가 끊어놓은 거 보이시나요 혹시? 네. 스윙이라기보다는 자 무거우니까 저희 버피에서 올라올 때는 어깨 위에 올리고 올라올게요. 둘! 올리고 올라갑니다. 약간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게 자체가 원래는 가벼우니까 따로 필요 없을 것 같고 좀 고중량이신 분들은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저는 맨몸을 안 하고 그래서 앉아서 어깨 위에 올리고 올라오세요 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아니면 사실 대부분 여기에서 아예 못 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으니까 앉아서 어깨 위에 올리고 올라갈게요 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exactman. 자, 이거 궁금하신 거는 진짜 궁금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 궁금해요. 이게 왜 일반 컬을 안 하고 왜 이걸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단순히 아니지만 엘보 로테이션이에요. 뒷침, 엎침 이 여러 포지션에 다 하는 거죠. 전완근에 좀 여기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우리가 컬 할 때 일반 컬 하거나 엠멀 컬만 하잖아요. 이 방향에서 덕만 했을 때는 끝까지 돌리고 회전이 이제는 엎침 끝까지 뒷침 끝까지 할 수 있는 되게 특별한 동작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없어요.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예를 들어서 TRX에서 돌리면은 이런 포지션은 있죠. 근데 이 회전은 이 엘보에서 회전하는 이런 단관절이라고 해야 되나? 많지는 않죠? 우리 하는 것 중에 생각해 보시면은. 그래서 그날에 또 엘보면은 아니면 그런 거 관련이면은 이런 설명을 내주시면 안 돼요. 왜 이런 일반인들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거 좀 어려운데 특히 이런 포지션 너무 어렵지 않으시죠? 다들? 이런 거는 엘보의 회전이에요. 엘보는 회전이 또 잘 안 되면은 문제 되게 많이 생겨요. 아시죠, 다들? 이게 잘 안 되면은 내가 마벨 잡아야 돼요. 또 아니면 철봉 잡아야 돼요. 근데 안 되면은 회전이 뭐가 돼요? 엘보 플레링 돼요. 엘보 플레링 되면 어깨 뭐가 되죠? 내회전이 돼요. 직배와 어깨가 아파요. 그럼 결국은 엘보 때문에 어깨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모든 관절이 엘보도 손목도 잘 돼야 되고 어깨도 내회전, 외회전 잘 돼야 되지만 엘보도 마찬가지예요. 이 엘보 회전이 잘 돼야 우리가 특히 많이 잡는 캐틀벨 이 방향으로 그리고 바벨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턱걸이 하게 되면은 이런 회전이 잘 되어 있어야 나중에 팔꿈치부터 어깨 가지고 손목까지 문제가 해결 미리미리 잡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주 좋은 동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미안해요. 너무 그래서 길어서. 저이 팔꿈치 맞아요. 이 그 전환의 사용을 저는 좀 강조를 하는 편인데요. 실제로 팔꿈치 부상이 있거나 우리 손목 그 재활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쓰는 동작이에요.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회전을 하는 동작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약간 추구하는 동작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보디빌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무거운 무게를 사실 그거를 하면은 팔꿈치 리스크가 오죠. 그래서 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없는 동작이긴 하지만 기능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운동이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방금 이제 하면서 조금 그 회원님들한테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렸던 걸 하면은 회원님들 중에 특히 여성분들 손바닥이 아파서 덤벨을 헐렁하게 잡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막 돌리면 되려 부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는 날에는 우리 모두 덤벨을 꽉 잡는 습관, 그러니까 손목과 이 팔의 몸 전체가 따로 놀면 안 되죠. 같이 움직여야 이 전완근의 발달도 도울 수 있고 팔꿈치나 손목의 부상도 막을 수 있다는 거, 아니 그런 부상에 대한 회복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정도로 조금 설명을 하시면 좋고요. 실제로 남성분들이 그런 기능적인 것들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컬로 무게 신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저희는 약속된 1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고요. 다음 달 또 이 시간에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저희 언제나 사실 열려 있어요. 제가 소통을 자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에 대한 뭐 건의사항이나 또는 변경했으면 하는 사항이나 좀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서의 회원님들 목소리가 들리면 그냥 이렇게 잊지 마시고 저희한테 말씀을 잘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 진행하고 종료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